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코스닥이 좀 더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여전히 로봇 테마가 강하고 또 천연가스 테마들 중에서도 상승세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장중에 이 상한가를 기록한다는 게 하루에 한 종목 상한가 기록하기에도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5종목이나 되면서 조금은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기쁜 시장을 누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씁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내 종목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종목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최재원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 그리고 종목 공개까지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상황 보면요. 뭔가 제한적인 상승이기는 한데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기준선을 2,960으로 잡고 나서 여기서 바로 가는 시나리오 하나와 네. 2,960을 깨고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쌍바닥을 한번 만들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두 가지 확률이 현재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선은 2,960이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한 세 가지 정도의 코스피 시나리오가 있는데 2,960을 깨고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올라가면 시나리오가 하나로 완전히 끝난다, 완전히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960 한번 깨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좀 그게 불편할 수 있죠. 네, 사실 백전백승 포트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우상향하는 좀 반등장에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백전백승 종목들도 사실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고 가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지난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지난주엔 제가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했을 때 밑꼬리를 만드는 움직임이 월요일, 화요일 날 나오고 수목금 정도는 반등량이 나올 것 같다. 잘하면은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연말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월요일 날 조금 시나리오가 바뀐 게 월요일 날 좀 강하게 내려왔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산타 이렇게 누워있는 차트 뭐 돌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산타 랠리가 죽었다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2,960이 지켜지면 산타랠리가 올 겁니다. 오는데 현재 올 것은 사실 오늘이나 내일부터 좀 와야 되는데 오늘 지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상승 출발하고 조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 월요일 날부터 좀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음봉이 떨어질 자리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강하게 음봉이 나오면서 한번 깼다가 저점 테스트하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가 하나로 정립되니까 그냥 시원하게 깨고 가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백전백승 포트에는 좀 안 좋고요. 네. 그렇게 가면은. 근데 오늘 움직임만 봤을 때는 어제 좀 2,960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 이렇게 나왔을 때 오늘은 갈 거였으면 이렇게 갔어야 돼요. 3,100을 가는 길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좀 약해요. 네. 그렇게 되면 저점 테스트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3,100을 올라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아니면 혹은 비슷하게 양봉들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가야 되는데 현재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까지만 봤을 때는 여전히 2,960을 깨질 확률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2,960이 깨지더라도 이 저점을 크게 이탈하거나 저점도 안 깨질 것 같아요. 사실은 저점을 깨질 확률이 매우 적으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악재도 많이 사라졌고요. 불확실성도 많이 없어진 지금 현재 당장 시장을 강하게 압력할 만한 악재가 없고요. 특히 또 미장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시원한 반등 보여주면서 네.
현재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리더라도 이 저점을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을 거다. 거의 1%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조금은 편안하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게 마음이 급하면 져요. 1월부터 사실상 크게 박스권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일 때 더 안 좋습니다. 더 어렵고요.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요. 뭐 아무래도 세력들이 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성 같은 경우 시장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마음을 급하게 자꾸 이 테마 쫓아가다 저 테마 쫓아가다가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게 아니라면은 뭐 이도 저도 아니게 계좌가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녹아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계좌를 현재는 지키고 변동성이 올 때 그 변동성을 변동성 안에서 수익을 취하자라는 생각을 갖고요. 현재는 당장 내일 뭐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네. 2960이 깨진다면은 한 1, 2주 정도는 지수가 조금 우하향을 하면서 횡보 조정을 받으면서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한 2, 3주 정도는 이어질 확률이 높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2,96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러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는데 도전 100점 100승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구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저점 매수 기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염두를 해두고 시장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100점 100승 종목들도 확인하시고 시장 대응 전략 세워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들 주목하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천연가스와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또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부터 고스톱을 나눠봐야겠죠. 천연가스 테마 오늘 많이 상승을 해주기도 했는데 지금 또 고일지 스톱일지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니까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고입니다. 고군요. 네, 이유 들어볼게요. 혹시 제가 이전에 좀 했던 이야기 기억을 하시나요? 천연가스는 단기적인 조정세는 있을 수 있어도 네, 맞아요. 당장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네.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이 국경의 전쟁 여부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분명히 천연가스를 갖고 유럽을 다시 흔들 것이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저점이 내려온다면 매수를 해보셔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팜스토리도 한 번은 크게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김없이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네, 공급을 맞아요. 가지고 흔들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가자면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러시아가 옛날에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크림반도를 그냥 꿀꺽 한번 했어요. 그냥 네. 밀고 들어가서 꿀꺽을 한번 했는데 한 번 되니까 되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한테 제일 필요한 그 땅이 어디냐? 이쪽에 좀 떨어져 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 네.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삼국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네. 여기 가운데 땅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 위쪽은 다 얼어 있는 땅이라서 네. 이쪽에는 항구를 쓸 수가 없어요. 바닷가긴 한데 제대로 된 항구가 없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동떨어진 곳에 하나 있는데 연결하는 육로가 없습니다. 러시아 영토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영토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꾸 전쟁을 좀 유도하면서 이 중간 땅을 원하고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래쪽에 있는 땅도 원래 우리 거다. 구소련의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라고 있고 이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땅을 꿀꺽 했으니까 지금 현재 영토를 좀 넓히려고 천연가스를 협박을 하면서 안에서 전쟁 분위기도 좀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현재 땅을 꿀꺽 하려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미 한번 했으니까 계속해서 위협을 할 거고 현재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망, 최대 천연가스 공급망이 사실 러시아밖에 없어요. 네. 러시아밖에 없으니까 이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가격의 흐름을 보일 거고 이 러시아한테 땅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되는 가격 상승을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는 유가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와 유가는 조금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네. 특히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유가보다도 훨씬 이 관련주들이 급등락이 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생겼을 때 계속되는 상승세 이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나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도 조정을 받아준다면 이쪽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종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천연가격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니까 관련주의 가격도 오른다에 있어서 네. 그거를 깊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 시장이 반응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시장의 해석은 언제나 이 매수자 수요와 공급, 항상 매수세와 매도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분명히 부정적이 될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니까 관련주가 오른다는 그냥 하나의 법칙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법칙을 내 그럼 논리로 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농업 관련주가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1차적인 단기적인 1차적이라고 하죠. 1차적인 네. 테마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제 옛날 처음 천연가스가 올랐을 때 정말 옛날이 이제 몇 달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후의 테마에 대해서 이 테마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요소 관련주들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네. 되면 또 비료 식량 관련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고요. 이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호주의 석탄 문제 해결 안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소, 비료, 그다음에 이 식량까지 네. 문제는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테마의 확산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가 제일 심하냐 하면 결국은 식량이에요. 사람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리 알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나 밀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미리 매관 매집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계속해서 미리 사두고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량 관련주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가 상승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테마가 제일 많이 오를 수 있어 보이냐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식량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팜스토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팜스토리는 또 두 번째 승을 노려보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이 천연가스 테마의 관련주들 종목을 좀 몇 개 봐야 될 것 같아요. GSE가 또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네. 이 종목부터 볼까요? 네, GSE 같은 경우는 이 저항 라인 3,200 3,300원의 저항 라인을 오늘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죠. 이날 네. 막히는 듯 하더니 오늘 이런 페이크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고점을 노려보겠다, 고점을 갱신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구간 있죠? 3,220원에서 3,320원 이 구간을 깨지만 않는다면 올라갈 것이니까 혹시나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조정 시 매수. 네, 다른 종목도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로 대표적인 건 대성에너지, SH 에너지화학이 있는데 훨씬 차트가 좋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좀 바닥을 잘 다지고 중요한 지지라인을 다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고 아직 고점까지도 많이 남았고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유의미해 보이고요. 사실 상한가라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연상 가는 종목이 많기는 한데 네. 이 상한가라는 건 그만큼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엄청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오히려 상한가를 가면 다음날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 뜻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날 차트를 보자면 한 8,700원, 8,800원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H 에너지화학 역시도 조금 차트가 더 애매하긴 해요. 근데 반대로 말을 하면은 저점 구간의 매집이 조금 더 탄탄해 보이고 천연가스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뭔가 오를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굳이 매수를 좀 나는 편하게 가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SH 에너지 화학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천연가스로 인해서 확장되는 테마 이쪽에서 조금 신경을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봤는데요. GSE 그리고 대성 에너지 그리고 SH 에너지 화학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종목들이 다 오늘 많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좀 적게 오른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은
천연가스 관련주긴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한 2% 정도 상승률에 그치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가 나쁘지는 않아요. 차트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테마가 사실 1차적인 테마잖아요. 네. 천연가스 테마 같은 경우는 결국 확산이 될 거예요. 요소 사실 이제 요소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얼마나 남아있냐 잘 모르겠는데 요소보다는 사실 비료랑 식량으로 보는 게 맞고요. 요소랑 결국에는 비료랑 식량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텐데 오늘 만약에 1차적인 테마, 어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까지 1차적인 테마가 딱 떴을 때 여유 있게 봤을 때 내일까지 봤는데 못 오른다. 하면은 한국가스공사 같이 못 오르는 종목은 좀 느리다. 못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느리다 하는 종목보다는 오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저항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해준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좀 대장주격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너무 급등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테마 볼까요? 두 번째 테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역시나 오늘 좀 관련주들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고일까요? 네, 고입니다. 네, 고군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왜 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있어서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치료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제 RNA 바이러스에 완벽한 백신은 없습니다. 100% 예방 가능한 백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백신은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한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치료제가 나오면 베스트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제약회사들이 현재 세계적인 이 트렌드가 돼버린, 트렌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치료제 개발을 정말 맹목적으로 하고 있고 딱 봐도 세계에서 이슈가 됐고 돈이 몰리니까 돈이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제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현재 1차적으로는 머크가 주목을 받았었고 네. 이후에 화이자가 머크의 이 효율, 치료의 이 확률을 훨씬 넘어서면서 결국 화이자 치료제가 대장격으로 올라섰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머크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상승을 좋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머크가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저런 기사들을 봤을 때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이자와 머크 하나의 그냥 코로나19 치료제 테마로 묶어서 오늘 같이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나의 테마로 엮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뭐 한동안 백신이냐 치료제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서도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종목들의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화이자 먹는 경구용 치료제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뭐 머크 관련주도 저희 도전 백전백승에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대표적인 종목 뭐 KPX 생명과학 이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셨나요? 일단 화이자 치료제 관련주로 가기 전에 네. 우리 백전백승 종목에 HK 이노엔이 있죠. 네. 차트가 좀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 이런 페이크를 2번이나 줄 수 있고 오늘 저점 테스트 또 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게 네. 이 화이자 관련 뉴스를 접했을 때 HK 이노엔 좀 걱정됐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상승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걱정이긴 했는데 이전에도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트가 이상해요. 일단 차트가 수상한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든 뭐 화이자 치료제가 나왔는데 HK 이노엔이 오른다? 뭐 머크가 얼마나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HK 이노엔은 뭐 어떤 이슈든 엮어서 어떤 이슈든 걸리기만 해라. 내가 올릴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찾아보니까 머크도 지금 치료제 이번 주에 승인이 날 예정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진짜 차트로 보시고 테마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뭐든 하나만 엮여라 내가 올릴 거다라는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다는 거는 개인들이 홀딩하기가 어렵죠. 지지라인을 계속해서 깨부쉈다 올린다는 소리니까 지지라인을 계속해서 깨부쉈다 올린다는 소리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소리는 이미 물량 매집이 다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고 올릴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거 고점도 넘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83,300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날 고점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차트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페이크를 줬다 올릴수록 더더욱 그 근거가 명확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화이자 치료제와 동시에 머크 치료제도 아직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그러게요. 않을까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머크 관련된 거는 HK 이노엔 하나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일 네. 때. 근데 이 화이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관련주가 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보면은 이 동화약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 말씀하셨죠. 네. 이게 아무래도 대장 같죠.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저항 라인 근처에서 마감을 좀 했는데 약간 돌파를 했네요. 약간 돌파를 했는데 이게 돌파를 했을 때 상한가 마감이 게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내일 바로 이렇게 음봉으로 오르는 척하다가 음봉으로 내려와 버리면서 깰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하는 게 좋고 이 화이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돈이 백신보다는 훨씬 더 돈이 몰릴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보면은 뭐 제일파마홀딩스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제일약품 뭐 이런 것도 제일약품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일파마홀딩스 역시도 뭐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였다. 근데 저항 라인 여기 있는 큰 저항 라인은 아직 돌파를 못했지만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오늘 이 상승했던 이 시초가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KPX 생명과학만 거의 상한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장중에 좀 윗꼬리 달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데 항상 이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는 건 분할 네.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첫 시세라고 하죠.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첫 시세는 물릴 생각하고 그냥 원래 주식은 물리는 거예요. 물리면서 하는 거니까 물릴 네. 생각하고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테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궁금한 점을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뭐 원격 진료, 그다음에 음압병실, 호흡기 진료까지 보셨는데 여기에 치료제까지 그러면 같이 고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좀 같은 진단 키트만 빼고 진단 키트만 뺀다기보다는 진단 키트는 이미 시장에서 너무 옛날에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해먹었다.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많이 너무 큰 상승이 있었고 네. 이제 그 정도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봤을 때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가를 봤을 때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필요하고 뭐 진단 키트보다도 치료제가 필요하고 현재 진단 키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RNA 백신 이 정도 치사율이 낮아졌다는 건 사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지 않을까 맨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 네. 현재는 이게 근거들이 나오면서 우세종이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다 도출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우세종으로 진화를 하면서 치사율은 더 낮아졌고 전염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진단키트가 굳이 의미가 있나?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파 감염도 여전히 있고 이 우세종에 대한 RNA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면서 만들어진 우세종에 대한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기존의 이 진화 전에 뭐 델타나 뭐 기존 코로나19 폐렴에 대해서 만들어졌던 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는 다 돌파를 당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돌파를 당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 이 오미크론 우세종에 대한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백신 뭐 진단키트 이제는 좀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뭘 메인으로 봐야 되냐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 관련된 종목 세 테마 말씀드렸고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뭐가 제일 돈이 몰릴 것 같냐라고 봤을 때 저는 계속해서 치료제다라고 예전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수혜주들 참 많이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확실하게 최재현 위원님이 이쪽에 있어서는 입장을 변화시키시지 않으시고 그 세 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 그리고 오늘 치료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테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종목별 대응도 잘 세워보시고요. 아직 잘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전 백전백승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포트폴리오 현황과 함께 또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가죠.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고요.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지금 39전 25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 역시 남북경협주로 지금 승 챙겨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리오프닝주들이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얼른 승을 챙겨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큐브엔터, 엔터주 승 챙겨갔었고 팜스토리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미 한번 승을 챙겨갔었던 기록이 남아있고요. 세원도 승 챙겨갔습니다.
동국제강, 철강주들도 오늘 장 초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8만 원을 고지 앞두고 있고 이미 승을 진작에 챙겨갔습니다. 텔레칩스, NFC, MPK까지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폴라릭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승 챙겨간 종목들이고 HK이노엔 오늘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차트도 수상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슈 부각받으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 에이테크솔루션, 위직트, YJM 게임즈, 가상화폐와 게임주들의 상승세 보여지면서 승 챙겨갔었던 종목도 있고요. 환소리 이때 두 번째 도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승을 못 챙겨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테마와 관련해서 계속 승을 챙겨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금호 HT, BK탑스 승 챙겨갔습니다. BK탑스는 어제까지 2연상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죠. 웅진싱크빅, 아스트, NFC도 한 번 더 도전 중입니다. 이런 종목들 기다리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CJENM, SK하이닉스 승 챙겨갔었고 현대차 오늘 자동차 주들도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승 곧 챙겨갈 예정이고요. 아난티 남북경협주 한 종목도 담겨있죠. 네, 노랑풍선도 두 번째 도전입니다. HMM이 승 챙겨갔고요. 파인텍과 롯데케미칼이 어제 편입된 종목입니다. 이로써 39전 25승 기록하고 있고요. 백전백승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네, 로봇 대장주 로보로보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로보로보입니다. 로봇 테마 계속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도전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한데 매수가만 좀 먼저 들어볼까요? 매수가는 일단 4,270원만 지킨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다. 조금 여유 있게 봐서 이 4,100원 정도까지만 지켜준다면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이랑 네. 봤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갑자기 동시 시장가 누르면은 또 이제 굉장히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분할 매수하길 바라고요. 오늘 현재가인 일단은 항상 기준은 현재가인 4,385원으로 잡겠고요. 분할 매수 내려온다면 4,1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4,385원을 잡아주셨고 근데 저희 백전백승에서는 2차 매수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할 매수하라고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백전백승 따라가시는 분들 언제 분할 매수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분할 매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1차와 2차 반 비중은 저는 예를 들면 10%라고 할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10%조차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오늘 종가쯤에 반, 내일 쇼가쯤에 반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 역시도 나쁠 게 없다.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보통은 더 높아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굳이 급하게 보세요. 벌써 4,400원이에요. 이게 그렇네요. 제가 방송에서 시가총액 작은 그러네요. 종목들을 네. 말하기가 무서운 게 아무리 템포 조절을 하는 이 목표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이번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깨질 확률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테마주 너무 종목이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목표는 한 1월 달까지는 10종목 아래로 다시 떨굴 생각이기 때문에 테마주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또 보시다시피 말을 하자마자 새우가나 이렇게 올라가 네, 버리면서 굉장히 네.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해 주십사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4,385원으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 지금 4,405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분 정도 동시효과 구간까지 1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매수하시고 저희는 종목 AS 리뷰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나 파라다이스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차 매수를 한번 한 종목이죠.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라고 하죠? 위드 코로나 결과적으로 다 갈 거다. 네. 세종 RNA 바이러스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분석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때 매도가까지 무난하게 오면은 이게 한번 2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차 매수를 한다고 매도가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가는 1차 매수 기준. 왜냐하면 2차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매도가는 무조건 1차 매수가보다는 높을 거다라는 관점이고 그렇게 유지를 할 거고요. 그렇게 안 되면은 패라고 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매수까지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 관련주가 3개나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노랑풍선도 있죠. 노랑풍선도 있죠. 노랑풍선은 네. 오늘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노랑풍선은 오늘은 좀 더 강한 모습, 여기서 반등해주는 모습 보니까 이 테마 자체가 조만간 한번 크게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이번 주 이래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다음 주 정도에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테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다들
아는 거죠. 아, 이제 별게 아니구나. 네. 아,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아니까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니까 증시는 항상 한 발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파라다이스 역시도 당연히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가 좀 눌리더라도 조만간 한번 수급이 몰리면서 승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챙겨갈 수 있는 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걱정인 종목은 잘 없어요. 사실 뭐 이제 걱정인 종목 그 네. NFC를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또 반등이 나오길래 네.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화장품 궁금한데. 종목인데 화장품 테마랑 크게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사실 바닥이고 이렇게 화장품 테마가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니까 승을 챙겨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종목들도 사실 현재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아요. HK이노엔도 현재 한번 이미 저점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평단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반을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문제되는 게 없고 팜스토리 역시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좋게 보고 있고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뭐 순항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고 계속 승 챙겨갈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종목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로보로보 가지고 나오셨는데 진짜 오늘 가지고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뭐 이번 주 초도 있었고요. 지난주도 있었는데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제 맨 처음에 테마를 이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날 월요일인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때 아니 금요일 날인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월요일 날. 아닙니다. 금요일 날 제가 처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금요일 날. 쉬는 네네, 동안 맞아요. 로봇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조정 씨 네. 매수 관점 했는데 매수를 못했죠. 매수를 못했다가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왔고 아직도 어제 이제 이날 어제 이제 이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는데 아직도 첫 시세다. 첫 시세는 뭐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테마주 장세. 그렇다면 지금 뭐가 테마가 좀 받을 거냐 주목을? 당연히 NFT 뭐 네. 이쪽 메타버스와 함께 이제 현재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로봇과 그 홀로그램 네. 관련주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홀로그램 관련주는 이미 넣어놨으니까 로봇 관련주 하나 넣어야 되겠고 어제 전반적으로 종목을 분석해봤을 때 로보가 대장인 것 같고 차트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도 첫 시세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해보면 뭐 조금 더 조정 받다가 장대 항목 한 번 더 나오고 한두 번 정도 장대 항목이 더 나와야 첫 시세가 그때서야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로봇 테마, 로봇 종목들 중에서 로보를 고르신 이유도 궁금해요. 근데 어제 이제 종목들을 다 볼 때 두 개의 종목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유진 로봇이었나요? 맞아요. 유진 로봇 맞아요. 로봇이랑 로보가 좋다. 뭐 네. 이런 말씀 아니 유진 로봇이 아닌데요? 유진 로봇 맞는데? 아니, 유진 로봇이 아닙니다. 이 비슷한 차트가 아니에요. 유진 로봇은. 로보 무슨 스타일까요? 무슨- 로보티즈? 로보? 네. 어쨌든 뭐 비슷한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많았는데 네. 로보랑 뭐 하나가 있었는데 로보가 사실 이름이 좀 쉬워서 좀 쉽고 귀엽잖아요. 로보 그래가지고 네. 눈에 띈 것도 있고 차트가 뭐 두 종목이 제일 좋았는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로보는 기억이 날 만큼 유진 로봇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진 로봇이 유진 이제 로봇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차트가 로보티즈인가 봐요. 아. 그러면 네. 뭐 어쨌든 뭔가 하나 있는데 네. 기억이 안 난다는 여러 가지가 거는 있어서, 이름이 어렵다는 네. 뜻입니다. 이제 뭐 로보만 들어가면 다 로보 관련주인데 로보가 제일 쉽고 귀엽잖아요. 그런 이유도 좀 있고 네. 쉽게 기억하시라고. 현재 차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로보로 골랐습니다. 아, 그렇게 본다면 그냥 마음에 드는 로봇 관련주를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마음에 드는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아무래도 매수하기 좀 무섭지 않나요? 대응을 할 때 저 없이 어떻게 좀 대응이 가능하시겠는지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첫 시세 도중이고 양봉이 한두 개는 더 나와야 첫 시세가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로보를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로보인데요. 진짜 지금 4,410원까지 호가가 올라왔습니다. 로보 매수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도전 백전백승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두셨는지 하나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자 연말장으로 들어가면서 뭐 시장은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흐름을 보더라도요.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바로 오미크론 재확산, 그다음에 유럽 봉쇄 요 얘기로 흔들렸다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어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연말에 봉쇄 없다라는 발언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도 잘 반등을 줬습니다. 결국은 제가 했던 얘기가 맞았죠. 정말 미국 시장이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랬죠. 이 얘기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계속 얘기했던 거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에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정말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9%. 다우존스 기준으로 하루 만에 2,300포인트, 2,400포인트 박살이 났을 텐데 그런 흐름이 아닌 거 보니까 그냥 오미크론으로 떨어지기보다는 그냥 심심해서 떨어지는 흐름이었다. 아무 이유 없다. 그래서 연말은 원래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뭐 조정받았던 부분에서 미국 시장 다우존스 나스닥 반등사 줬고요. 어제 2% 가까이 강세 줬죠. 유럽 시장도 어제 1.6% 반등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종목별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디가 좋았냐면은 일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소비주들이 일단은 좋았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항공주들 흐름들 괜찮았고 소비주들, 카지노, 호텔, 여행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좋았고 그리고 그 소비주뿐만 좋은 게 아니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강하게 3.35%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술주의 흐름들도 강했죠. 2.4% 강했던 이유가 이제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서 그런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강세도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의 영향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뭐 AMD도 6%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도 2.3% 강세를 보여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데 10.54%를 보여줬습니다. 강세를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업황도 뭐 연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디램 가격 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뭐 겨울이 찾아온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 나왔는데 다시 좋은 얘기로 살살살살 바뀌고 있고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다라는 뭐 그런 이제 일부 견해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반도체 섹터들도 오늘 어쨌든 우리나라 괜찮았습니다. 어느 쪽이 강했냐면은 일단은 저쪽에 있는 코리아 서킷 이제 PCB 관련주 쪽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화전자라든지 자화전자도 오늘 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하나마이크론, 뭐 LX 세미코, 뭐 시스템 반도체 장비, 뭐 PCB 뭐 등등 뭐 골고루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흐름들이 괜찮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저항대 충분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정을 받지를 않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강하다라고 시가총액이 1조짜리도 아니고 90조짜리가 되는 종목이 이 등치 큰 놈이 천천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거의 시가총액 400조 정도 하잖아요. 460조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일단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IT 섹터들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의 섹터들은 뭐 NFT를 활용한 P2E 게임 시장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이제 개화가 될 것이다. 꽃이 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움직였던 섹터가 토스 관련주들, 토스뱅크라고 많이들 쓰실 텐데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K뱅크도 있고 뭐 토스뱅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토스 기업 가치가 약 2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뭐 이월드라든지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관련주의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무너지지를 않고 예상했던 대로 그 내에서 그 바운드리 내에서 그래서 시장 1차 지지는 2,950이고요. 2차 지지는 2,900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올해
몇 거래를 남았냐면 23, 24, 27, 28, 29, 30. 안 그래도 제가 아침에도 세어드렸는데 6거래일 남았어요, 이제 거의 정말 마무리가 된 거죠. 그 6거래일 만에 그럼 2,900으로 깨질 거냐? 저는 안 깨진다고 봅니다. 뭐 한 달 남았다라면 그래 깨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 6거래일 만에 2,900원까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깨지더라도 내년 연초장에서 그 흔들 때에서 그러니까 1월 초장서부터 잠깐 흔들거든요. 그러면 2,900까지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지 올해는 안 흔들릴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내년에서 무조건 흔들린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고 좋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지지 2,950. 여기서 올해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50도 올해 6거래일 만에 이거를 돌파한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뭐 돌파하면은 뭐 쫓아가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드리면 지금 얘기가 제가 벌써 한 2주 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3,050을 돌파하지 않으면 시장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주식을 사야 됩니다. 뭐를? IT 부품주를 조정심하다 잘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한수 시간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게임주 죽은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게임주 죽은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게임주들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게임 죽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갑니다. 근데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메타버스 삼각편 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엔터주들 언제 가느냐? 얘네들이 조정을 받거나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면 뒤에 쫓아가는데 좀 늦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엔터주들이 최근에서 안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일단은 한 1, 2개월 정도는 좀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을 손절하지를 않고 계속 이쪽을 공략한다라 그러면 계속 게임주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IT하고 게임주만 두 개만 투톱으로 계속 올라가면 얘네들이 7월 달까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럼 7월 달까지 게임주는 순환매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가는 엔터주들 계속 물타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년 7월 달까지 손가락만 빨 수가 있어요. IT하고 게임주를 먼저 집어넣고 나서 돈이 남은 걸 가지고 이쪽을 해야 되지. 만약에 엔터주 쪽에 비중이 많다면 지금이라도 팔아다가 IT랑 게임주로 바꿔놔야 됩니다. 가기는 가는데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유는 왜 얘기하냐면 쭉 상태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간 것들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들만 주워 담는데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약한 것들만 공략하시는 거는 상당히 그거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강한 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주성행진영 같은 걸 쫓아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아니면 파트론 같은 걸 차라리 쫓아가는 게 낫지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올라가 있는 것들은 무서워서 안 한다 그러고 목표치가 큰 건데 파트론 같은 거 보면 보세요.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 파트론 같은 거 많이 올라가서 무섭죠. 정말로 많이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길게 봐야 돼요. 정말 여기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공략하려고 그러면은 저도 안 쳐다봅니다. 그런 건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요런 애들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데 우상향을 가지고 있고 강한데 목표치가 큰 종목 그런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BM처럼 에코프로 BM도 제가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건들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년장을 준비할 때에서는 메타버스 삼각편대 좋습니다. 좋은데 순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IT 부품주 조정심하다. 그래서 지수가 2,950으로 지금 한번 찍고 움직였는데 내일 이제 3,000을 안착을 하게 되면 또 IT 부품주를 매매를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게임주도 또 매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엔터주들은 움직여주는지 그냥 눈으로 봐줘야 돼요. 강하게 움직이고 거래 실리면은 뭐 그때서는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가는 것만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IT하고 게임주만 일단은 먼저 움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신의한수 소통 시간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어쨌든 지금 지수는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3,000을 내일 안착을 해주면 조금 더 매매 시장이 조금 더 좋게 나올 거고요. 밀리면 IT 부품주들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얘기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웹젠인데요. 자, 웹젠.
웹제는 12월 2일 날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표적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매수 가격은 23,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은 24,250원에 추천했었네요. 24,25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 32,200원을 갔으니까 아까만 하더라도 25%대였는데 32,200원이면은 25%, 24.5%, 24.5%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기관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연기금하고 얘네들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거 공개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익이 벌써 20%가 넘게 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팔아주시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왜 움직였느냐? 제가 이거 웹제는 12월 2일 날에 이제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이유는 많이 빠졌죠. 다른 게임주는 다 올라가는데 그런 얘가 뭐 게임을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게임에 대한 전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얘가 뭐 역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얘도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게임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순환매가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 팔기 위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욕심을 내지 않고 매도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NFT를 활용한 P2E 게임 시장이 내년 2분기,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국내 주요 개발사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수의 신작은 1분기 말부터 시장에 공개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게 내년 1분기와 2분기에서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실리고 그다음에 수급도 좋으면서 좀 올라왔는데 일단 그러면서 이제 또 보고서에 뭐라고 이제 써놨냐면은 P2E 게임 시장이 초기 국면에서는 이제 성공 가도를 열어둬야 된다.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규제 때문에 규제를 최근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규제를 고려를 해서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 그러는데 해외 쪽으로 뚫게 되면요. 국내에 있는 이제 게임위에서도 해외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도 이제 손실이거든요. 안 좋은 거거든요. 나라로 입장을 봤을 때서는 국부 유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시 이거는 국내에서도 규제를 다시 풀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열려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게임 업체들이 P2E 시장에서 지금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게임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예정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내년 상반기에서도 게임주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NFT가 아니고 NFT 플러스 P2E를 활용한 게임 시장. 그래서 저는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많이 나와서 팔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상향으로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조정받으면 없는 사람들은 잘 공략하시면 됩니다. 이건 분석을 해드린 거지 추천의 개념은 아니고요. 추천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해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PI 첨단 소재인데요. PI 첨단 소재는 분석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지난주도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오늘도 좀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기사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내년 첨단 산업향 매출액 비중 30% 돌파 전망 등의 소폭 상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차증권에서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레포트를 낸 게, 그러니까 뉴스를 낸 게 내년 첨단 산업 쪽에 이제 매출액 비중이 이제 30% 정도를 상승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이 좀 완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 모터 생산량이 또한 증가가 될 거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에 PI 그러니까 그 폴더블 폰 쪽 그런 이제 그 플렉시블 아니면 PCB 이런 쪽에 이제 출하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이후에 그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원 부재료의 필요량들이 올해 2021년 대비 30% 수준으로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뭐 등등 그래서 매출액이 내년에 얘네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3,453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13.5% 정도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10.7% 정도, 842억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상향 쪽으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차트라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다시 우상향을 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적은 게 안타깝지만 N자형 목표치가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뭐 조정받을 때마다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먼저 이제 세 번째, 오열이 말씀드리지 않았네. 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260%를 넘어서 271%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따가 소통 시간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 점수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고요. 매수 포인트 80.5, IT 부품주 85.5인데 주성엔지니어링 좋아요. 그 얘기는 단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IT 게임주 좋게 보고 계시고요. 더 하고 싶은 말 많으신데 실시간 소통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